자,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일기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세 친구가 말한 걸 한번 연결해 볼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게 이제 디귿이 되겠죠. 지은이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니은이죠. 접하는 경우가 됩니다. 태우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죠? 기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 예전에 배운 거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따질 때도 연립해서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념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개념이 똑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접할 때는 이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D는 0이다. 이게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그래프와 다른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자 할 때는 연립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 이거 그리지 않고도 직접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위치 관계를 말했을 때는 이거를 y 대신에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죠?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따져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유가 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직접 이렇게 구하고 싶다면 어디서 만나는지 알고 싶다면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위치 관계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인수분해해서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판별식만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다 하지 말고요.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만.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를 y는 2x 플러스 1로 정리해주고, 그죠? 이거를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y는 2x 더하기를 이 y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곱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오른쪽으로 당겨서요. 자,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화살표를 하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은 5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4x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0이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조사할 때 요게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게 되면 B'의 제곱 이거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하니까 음수가 나오는 게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위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원과 직선만큼은요, 우리가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지금 이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원격 수업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 대신에 x에 대한 1차식을 직접 대입해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요, 아주 시간도 단축되고요, 금방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게 D인데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요 D가 R보단 짧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접하면 당연히 D하고 이 중심에서 이 접선에 이르는 거리하고 반지름 길이가 일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 D가 R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직선과 원이 떨어져 있다면 이 거리 D가 R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예제 2번은 이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운 내용이죠. 연립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죠?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방금 배운 두 번째가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지 않더라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세요.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공식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거리,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이 거리하고 뭘 비교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R제곱이거든요. R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당연히 루트 5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림 그려서 우리가 따지더라도 D가 R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거리 개념으로 따졌을 때 D가 R보다 작을 때예요. 맞죠? 그래서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걸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간에 원리는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래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 방법대로요.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합시다. 자, 먼저 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요, 요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면요,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k가 되잖아요. 자, 이거를 다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이 원의 중심이 뭐예요? 원점이잖아요. 그럼 거리 뒤로 한번 구해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그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워주시고 원점에서 거리니까 여기다 00 대보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K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루트 10분의 3K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 거리 D가 R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근데 R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항상 R제곱이죠? R이 루트 1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다, 뭐보다, 루트 10보다 작다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게 같다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R보다 큰 겁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 3K의 절대값은 10보다 작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절대값 교를 없애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고 3분의 10보다 작다. 이게 바로 가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들은 다 우리가 자동으로 쉽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3번을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이 있고요. 원의 방정식이 있고 이게 직선이 있는데요. 이게 특이점은 이게 원의 중심의 좌표가요.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상황에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 경우에도 이 방법 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한다면 이게 훨씬 더 풀이가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판별식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정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방법도 뭐 우리가 무조건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정리하는데. 또 정리하다 보면은 계산 잘못해서 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풀이가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윤도가 말한 것처럼 이 방법으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유진의 방법대로 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선생님은 딱 이 식을 보니까 x는 2y-k 아닙니까? 이거를 이 x자리에 대입해서 전개를 할 거예요. 자,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윤도 방법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점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D라고 할까요? 루트 1의 제곱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를 예비하는 거죠. 그러면 3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k 더하기 5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D가 R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죠? R은 얼마입니까? 항상 이 부분이 R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K 더하기 5의 절대값이 뭐다? 5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교를 없애서 정리하면 결국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암산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그죠? K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이 풀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유진이 방법이 무조건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는 직접 x 대신에 대입해서 정리하고 또 y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또 다시 그거의 판별식을 구해야 되고 그죠? 그 판별식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부등식을 또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나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게 보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판별식, 그죠?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는데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에 이르는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D와 R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